야씨, 이거 케이스 쇠라고 춥네. 와씨.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해원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진 않고 또 왔죠? 네, 여러분의 오해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PP 라이브 채널이에요. 2022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2022 시즌 시작한다고 벌써 이렇게 불러요? 그죠? 아직 한겨울인데. 뭐 예전 같으면 뭐 2월 말에 뭐 ACL 때문에 뭐 각 팀들이 일정 빨리 한다, 뭐 죽겠다, 뭐 준비 안 된다 이런 소리 한참 많이 했는데 뭐 이번 시즌은 얄짤없습니다. 그냥 2월 중순에 바로 리그 시작입니다.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일정을 다 끝내야 되는 리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즌보다 시작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축 승부 예측도 보이십니까? 이게 입에서 김이 나는 이 2월 중순에 애들 놀지도 않아요. 추워가지고 놀이터에 외롭게 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 참 변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즌 초반에 변수가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경기를 하려다 보면 자칫 부상 당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이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굉장히 이 시즌 초반 일정이 중요한데 각 팀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내 입도 얼었네.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어느 팀이 핵심 선수 부상 이탈 없이 승점을 최대한 쌓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밑밥을 미리 깔아놓고 하나원큐 K리그1 2022 개막전 6경기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빨리 해보죠. 빨리 짧게 핵심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모터 돌아가기 시작하면 뭐 자제해달라고 편집자 죽어. 알겠습니다. 추워서 제가 죽겠어요. 오축 승부 예측이 개막전 6경기 중에 가장 주목하는 경기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야, 또 오해원 전북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전북이어서가 아니라 지난 시즌에 전북이 수원FC를 단 한 번도 못 이겨서가 아니라 저는 이승우 선수의 존재 하나로 이 경기를 꼽았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그동안 유럽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K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팬분들이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나뉘어 있어요. 무슨 선거입니까? 선거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데뷔를 앞둔 선수 평가들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승우 선수가 과연 리그 최강 5연패를 성공한 전북의 수비, 단단한 전북의 수비를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전 그 점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K리그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개막 미디어데이 때도 보니까 이승우 선수가 홍정우 선수를 MVP 후보로 꼽으면서 저는 그게 약간의 그 이승우 선수 특유의 신경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굉장히 실전에 강한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이 뭐랄까요, 주목, 약간 관종이에요. 이 관심도가 높아지면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런 전북전 같은 큰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의 사심을 하나 더해서 예측을 하자면 전 이 경기 전북이 처참하게 이승우 선수를 가볍게 한번 이렇게 신고식 해주면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상식 감독 그리고 전북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수원FC를 상대로 승점이 제대로 못 가져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더 개막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전북이 수원FC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안방에서 가져가는 개막전 예상했습니다. 첫 전을 띄울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기회가 없었으니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좀 한번 날뛰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진다. 이승우는 이승우고 팀은 팀이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대구는요 감독이 바뀌었지만 대구가 갖고 있던 색은 더욱 짙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겉돌던 선수들을 다 정리하고 알찬 보강까지 마쳤거든요. 그리고 뭐 새로운 감독도 사실상 딱 대구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그 하늘색 축구는 더욱 짙어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팀 서울도 마찬가지죠. 워낙 지난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 부임하고 나서
돋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안익수 감독이 얘기했던 그 수도 서울의 격에 맞는 축구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이 안익수 감독의 익수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두 팀의 차이를 두자면 저는 최전방의 무게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세징야 에드가 이 5년째 해먹는 이 브라질 듀오가 굳건해요. 근데 뭐랄까 서울은 뭔가 확실하게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뭐 물론 지동원이라든지 나상호라든지 조영욱이라든지 좋은 자원은 있지만 그동안 이 K리그 무대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이 에드가 세징야보다는 좀 덜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첫 경기 대구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인천과 수원의 대결입니다. 지난 시즌의 인천은 우리가 알던 그 인천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의 인천은 또 다른 인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감독은 똑같습니다. 조성환 감독 체제 있고 하지만 선수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천이 또 지난 시즌과는 달라지는 또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가 앞섭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들어서 수원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바뀐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척추 라인을 구성하는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건하 감독의 축구도 지난 시즌과는 또 달라지는 축구를 이번 시즌에 할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수원의 키는 새로 합류하는 외국인 선수 그로닝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리치, 불투이스야 K리그에서 검증이 됐던 선수들이니까요. 그들에 대한 의문부호는 따르지 않겠지만 그로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무대라는 점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올 시즌 수원이 지난 시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팀 모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지만 수원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난 시즌 약점이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강을 마쳤어요. 그리고 박건하 감독이 지난 시즌에 했던 그 전반에 좋았고 후반에 안 좋았던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본인 선수들 머리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두 팀 모두 판을 엎는 결과였지만 개막전에서의 승리는 수원이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제주와 포항의 대결입니다. 저는 올 시즌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되는 팀이 제주입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 영입으로 지난 시즌 승격 맛을 본 거고 이제는 대권 도전하겠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이죠. 전북, 울산과 어깨를 견줄만 하고 그리고 최소한 ACL 출전권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포항보다는 제주의 승리를 좀 우선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강상우 선수를 지켰죠. 이건 영입과 다름없는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강상우 선수와는 어느 정도 끝이 예정된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서로가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포항은 이번 시즌도 김기동 감독의 이 능력을 쥐어짜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의 이번 시즌 출발부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항 유니폼 어떻게 생각해요? 얘들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다섯 번째 경기는 강원과 성남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두 팀이 개막전부터 만났는데요. 두 팀 어느 정도 인앤아웃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타 팀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조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어느 정도 분명한 팀들이어서 좀 그 부분이 약점인 것 같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를 좀 이렇게 좀 잘 데려오는 최용수 감독이 디노라는 새로운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 사실 지난 시즌 강원은 외국인 선수 공격수 2명이 다 처참하게 실패를 하는 바람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노가 얼마나 최용수 감독의 축구에 녹아드느냐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재미없는 무승부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두 팀 시즌 첫 경기 무승부 예상합니다. 뭔 개소리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 두 팀,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하고 강원 팬분들은 좀 힘을 내서 좀 더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팀 모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뭐 있긴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탄천 종합운동장 또 강릉 종합운동장 가셔서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울산과 김천의 대결입니다. 와, 울산은 뭐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탈탈 털고 가네요. 이동경, 이동준, 오세훈 뭐 이 세 명이 지난 시즌에 24골 8도움 했거든요. 없이 가는 거니까 홍명보 감독이 시즌 초반부터 고민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우승 후보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반대로 김천은 승격팀입니다만 뭐 국가대표 팀이죠. 이 정도면 그냥 국가대표 팀이라고 봐도 돼요. 준 국가대표 팀입니다. 우리 펩태환께서 얼굴이 밝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김천 감독이라도 나는 좋겠다 진짜. 수비뿐만 아니라 뭐 어느 포지션에서도 K리그 어느 팀과 견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팀이 김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막전부터 이변의 주인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많은 울산은 이변에 탁 김천이 안기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경기. 이번 주에 이변. 예? 김천이. 정승현 보세요. 자신감이 넘쳐요. 저는 울산에서 죄송합니다. 이변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2022) 시즌 개막전 6경기 저의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주실 차례입니다.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요, 제가 예측했던 6경기를 여러분이 똑같이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구독, 이거 요새 말 조떼꾸? 조떼꾸 오늘의 축구 조떼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즌 개막전 선물은요, 아직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저희가 핫초코 기프티콘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는 핫초코 기프티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일정들이 좀 약간 복잡하고 시즌 일정이 좀 앞당겨지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회사의 업무 때문에 조금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저희 우측 승부 예측 유튜브 방송이 조금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아니야 간절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계약서에 사인 안 해서 저래요. 지금 대표님이 지금 저한테 지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불에서도 살아남겠습니다. 저희가 변화가 생기면 오늘의 축구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번 시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재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개막전부터 달려주십시오. 오늘의 축구는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K리그 앱에 2022 시즌 일정 다 나와 있습니다. 친절해요. 정말 친절한 앱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직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승부 예측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인구가 시즌 중간에 바뀐대. 그러니까요. 그 선물을 5월 지나야 그쯤 해가지고